가벼운 그럴 땐 싼 거 사야죠. 사람들은 이제 악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보통 내가 예산이 100%다라고 했을 때 99.9%를 악기에 투자할 거 생각을 하고 네 활은 어떻게 되겠지 이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활을 고를 때 항상 4개의 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X축, Y축이 있을 때 X축은 거리냐 4가지 축으로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또 궁금한 거 저 마지막으로 네. 선생님은 활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활이다 확신하고 고르시는지 궁금해요. 저도 활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은 이제 악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보통 내가 예산이 100%다라고 했을 때 99.9%를 악기에 투자할 거 생각을 하고 활은 어떻게 되겠지 이거거든요. 근데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활도 특성이 있어요. 음색이 달라서요.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음색에 내 귀가 익어요. 그래서 활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게 처음엔 불편해요. 좀 안 좋은 활을 써도. 근데 그게 또 익으니까 악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. 그쵸. 듣는 사람은 처음 그 활로 바꿨을 때의 불편함이나 좀 업그레이드 된 톤. 그게 듣는 사람은 여전히 들리기 때문에 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어떤 활 쓰세요? 저도 99%에 투자하고 2%는 딸려온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해서 사실을 몰라요. 그래서 활의 무게에 따라서도 음색이 달라지고 둥근 정도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또 하나하나가 세심한 거라는 걸 느꼈는데 제 악기랑 궁합이 어떤지도 모를 만큼 여기에 너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활을 고를 때의 그 꿀팁이 죄송해요. 왜 이렇게 통하지?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. 그런데 또 활도 정말 악기만큼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. 근데 같은 악기를 가지고 다른 활로 이렇게 했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는 활의 영향인 거지. 그리고 이제 소리는 활이 되니까. 맞아요. 그게 좀 궁금했어요. 그러면 저도 활이 지금 2개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주로 가벼운 활을 좋아해요? 아니면 무거운 걸 좋아해요? 저는 무거우면 오히려 연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활로 했을 때가 괜찮더라고요. 이거는 제 건데 한번 해볼래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? 한번 해봐요. 소리를 편한 건 제가 쓰던 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조금 무거울 거예요. 이거 와 내가 좋아하는 와우 벌써 다른데요? 좋아요. 이거 우리 교수님이 주셨던 거. 와. 이거는 그럼 어떤 활이에요? 그 99% 여기 투자하고 남은 1%. 프렌치 그쵸? 보우예요.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소리가 들었을 때 느낌상 얘하고 얘가 비슷했거든요. 맞아요. 그쵸? 근데 얘도 프렌치, 얘가 빽가라고. 그래서 사실 얘가 제일 좋고, 근데 얘는 독일 활이에요. 어쩐지. 독일 활이 짱짱하고 무거운 거. 그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활을 고를 때 항상 4개의 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X축, Y축이 있을 때 무겁냐 가볍냐, 그리고 X축은 짱짱하냐 낭창거리냐 4가지 축으로 생각을 항상 하라고 하거든요. 저는 짱짱하고 무거운 거. 근데 이제 X는 약간 가볍고 가볍지만 짱짱한. 그치. 그래서 가볍고 짱짱한 오른쪽 위에 가 있는 거죠. 이게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한테 편한 게 활은 제일 좋은 것 같고 편한 거를 위해서 이 4개의 축이 필요한 거고요. 그 외에는 톤이 잘 나야겠죠.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내는 게 가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 선호도는 그야말로 4개의 축에서 맞으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기에 좀 맞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악기 이건 안 맞는다라는 건 못 봤어요. 그냥 비싸면 소리는 잘 나더라. 근데 그 소리가 잘 나더라가 내가 하기
편하더라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내가 하기 편하더라는 이 4가지 축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소리가 잘 나냐 안 나냐 이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과르네리에 네. 프렌치 활이 더 잘 맞는다 궁합이 그런다고 하면은 프렌치 활을 썼겠죠. 근데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악기를 먼저 살 거고 거기에 맞춰서 활은 사는 거기 때문에 편한 거 4가지 쭉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좋은 거 네. 이게 다지. 저는 악기에 따라서 활을 뭐 어떤 악기는 이게 맞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들었을 때 좋은 소리면 되는 거거든요. 내가 들었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 소리 잘 난다. 그 전에 이제 이 4가지 축에 맞춰서 편한 건 고를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일단은 활은 그렇게 고르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. 제가 무거운 활과 가벼운 활을 각각 하나씩 써봤는데 그럼 둘 다 너무 좋으면 어떡해? 무거운 것도 무거운 것만의 장점이 있고 가벼운 그럴 땐 싼 거 사야죠. 가성비. 그럼요. 소리가 둘 다 괜찮은데 내가 둘 다 편해. 그 다음 가격이죠.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골랐을 거 아니에요. 네, 맞죠.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이 중요하죠.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여기 이런 상하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 썼거든요. 그리고 여기 활 끝에도. 근데 요새는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폐기 처분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이게 다 상하였는데 저도 이 상하를 벗기고 플라스틱으로 고쳤어요. 네. 세관에서 걸리면 골치 아프게 돼가지고 예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자기 피아노 갖고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그 피아노 건반이 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폐기 처분됐다. 난리가 났었어요. 그런 거는 알아두면 좋죠. 활도 악기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네. 악기한테 중요한 게 그런 분들이 악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악기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활 들어왔는데 이 악기에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 개인 경험담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악기를 샀을 때 얹어서 네. 잘 어울리는 활로 주셨었어요.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악기를 사면 덤으로 플러스 악기 활을 주시기도 또는 교수님이 이렇게 주시기도 하니까 네. 그렇게 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. 다 그래야 된다는 의무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네. 구독은 사랑이에요.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어떤 활을 그렇죠. 네, 조금만 만져봐도 활은 그렇죠. 감각이 달라서 맞아요. 맞아. 진짜 활은 직감과 직관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활인 것 같아요. 네. 도움이 됐나요? 좀? 많이 도움됐어요. 감사합니다, 오늘. 너무 좋네요. 네. 저도 이렇게 제가 아는 무언가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때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렇죠. 근데 저도 약간 명쾌하게 답을 얻지 못한 시점에서 의견을 좀 이제 여쭤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게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그랬다면 제가 너무 고맙죠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씨한테도 꼭 따뜻한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이제 연주하는 영상이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다. 자 그럼 우리 적어도 메타바이올린 식구들은 가서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어요. 알겠죠? 자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아주 좋아요. 뾰로롱.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If you enjoyed this video, please don'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. And if you leave a comment,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. Thank you so much.